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 행사 같은 이벤트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적장애인을 1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애인 교육기관 간부를 해임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청주의 천재 첼리스트 이정현 양이 그린 그림 악보가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아직 면접이나 논술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영화나 공연도 좀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텐데요. 영화관이나 여행사 또 유통업계 등마다 큰 고객인 수험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끝내고 극장을 찾은 수험생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마음껏 즐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화라든가 게임 같은 문화생활을 못 즐기다가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극장 가도 수험생 모시기에 한창입니다. 수험표만 지참하면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고 팝콘 세트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수험생들이 보시기 좋은 다양한 극장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극장에 들러 친구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영화로 힐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유통업계도 수험생 모시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마다 수험표를 보여주는 학생들에게 게임 이용권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각종 의류는 물론 장신구와 가방, 화장품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너무 좋죠. 저 사은품 받은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수험표 갖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지 않을까.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무료 추가 메뉴도 제공하며 수험생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여기에 있는 이 잔과 그릇들을 정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매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업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행사들마다 시험을 끝낸 학생들을 위해 경쟁적으로 할인된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오사카 유니버셜을 방문하는 패키지 상품 중에서 이제 수험생 한정으로 10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 시달려온 수험생들을 격려와 함께 경기 침체 속에 잠재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청 일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정문과 서문을 철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청 개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문을 철거해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하고 서문이 있던 자리에는 소규모 광장을 만들어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로 나눌 계획입니다. 또 도청 내부 차량 소통도 한 방향 통행 방식으로 바꾸고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동쪽 대성로 방향으로 출구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애인 교육기관 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간부를 해임했습니다. 운영위는 또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간부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 센터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색연필로 알록달록 그린 그림 악보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청주의 천재 첼리스트 이정현 양이 실제로 그린 악보인데요. 박찬욱 감독은 원작에 없던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 이정현 양의 천재성을 영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 바닥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소녀. 색연필로 알록달록한 점들을 그려냅니다. 또? 밥 안 먹으면 종이 안 준다. 잘 먹어야 팔힘 세져서 활도 세게 긋지. 첼로 활을 쥔 손끝에서는 스케치북에 담긴 선율이 이어집니다. 악보처럼 넘기는 이 그림은 18살 첼리스트
이정현 양의 그림 악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정현이는 음악을 들으면 색과 기호로 표현해 그림 악보를 그려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그림 악보가 옷과 벽지, 소품의 패턴으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여기 부분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때는 되게 반가웠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나 이렇게 좀 열심히 찾아봤고요. 원작 소설엔 없던 캐릭터가 정현이의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뭘 그리고 있고 누구 말 가끔 따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좀 닮아있죠. 박찬욱 감독은 그림 악보와 첼로 연주를 통해 신비로운 존재를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오한 어떤 음악의 악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천재의 머릿속은 어떤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잠깐 일면을 힐끔 본 것 같은, 들여다본 것 같은 순간을 맞죠. 정현이의 그림 악보는 영화를 계기로 새로운 전시와 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림 악보 나오는 게 재밌었어요.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해외 주요 영화제 수상을 이어가며 국내 청룡영화상에서도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12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조선 말기 일제에 의해 중단됐던 충주 무예놀이가 133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충주 무학당 문화재 기념사업회 등은 지난 15일 충주 관아공원에서 1893년 일제에 의해 폐지돼 100년 넘게 잊혀졌던 지역 고유의 문화 무예놀이를 시연했습니다. 무예놀이는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의 패배로 격전지인 충주에서 수천 명이 몰살되자 일본의 죄상을 기억하고 아픔을 치유하자며 조선 숙종 때부터 해마다 이어진 지역 고유의 문화입니다. 외장수 가등청정을 효소하는 등의 무예 퍼포먼스로 지역민을 위로했던 무예놀이는 무학당 문화재 기념사업회 등이 예성춘추 기록을 근거로 복원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쌀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민들의 벼 야적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쌀값은 예년보다 올랐지만 농민 소득은 제자리라며 농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앞을 빨간 트랙터들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건물 옆으로는 무게 62톤 분량의 나락이 담긴 포대 70여 개가 줄줄이 쌓입니다. 쌀주 생산지인 전남과 전북 주요 농협 앞에는 나락가 8만 원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나락 야적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5%가량 쌀값이 올랐지만 농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인 상황. 왜일까? 농민들은 농협이 정하는 우선지급금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최종 쌀값이 정해지기 전 농민에게 주는 1차 가격인 셈인데 올해 농협은 40kg 한 가마니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책정했습니다. 평년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우선지급금이 사실상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민간 상인들도 이 금액을 토대로 매입하다 보니 최종 쌀값은 결국 오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 300원 쌀값이 사실은 나락값으로 계산했을 때 8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민들의 생산비가 보장되고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가격을 농민들은 우선지급금이 저가 매입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협은 우선지급금은 일시 비용 정리를 위한 것일 뿐 쌀값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6만 원이었어요. 그때한 자금력과 그 힘으로 그 농민들의 그 편이나 농민들 위해서 농민 원래 설립했던 취지하고 틀리 자기들의 이익만 쫓다. 최근 국감에서도 농협의 지난해 쌀 매입 수입액이 1조 원대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오류였다며 530억 원으로 정정되면서 농민의 불씨는 더 커진 상황. 농민들은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 출범한 농협이 더 이상 정부 눈치 보기를 멈추고 정당한 가격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기후가 변화하면서 농사 지도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섬에는 아열대 작물 농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신안군 팔금면의 시설하우스. 3년 전 심은 애플망고가 어른 주먹만큼 자라 첫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 팜입니다. 예전에는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웠지만 이제는 바나나, 애플,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하는 청년 농부를 중심으로 아열대 작물 보급이 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작물인데 이렇게 신안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그리고 배워가면서 키우고 또 기술력도 얻어가면서 또 고소득 작물을 하면서 저희가 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안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 농부가 투자 없이 안정적으로 귀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장을 임대해주고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개단체와 20명의 임대농들이 지금 현재 바나나, 망고, 딸기를 6묘까지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강풍 등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작물 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과 등 온대 과수는 강원도로 올라갔고 그 자리를 아열대 작물이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아열대 작물 면적은 4,126헥타르로 5년 전보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농가 수도 7,300여 가구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제주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이제 열대 과일이나 아열대 과수 같은 그런 작물들이 이제 육지 지역으로도 올라오고 있고, 이제 현재 실제로 국내 이제 육지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 시설 하우스를 이용해서 그런 열대 과일들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속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아열대 작물. 기후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실험 속에서 청년 농업과 지역 농업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붙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용암동의 아파트 승강기에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와 함께 다음은 너라고 적힌 게시글을 붙인 5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게시글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계속 담배 냄새가 집에 들어와서 그랬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2살과 3살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잠적해 석 달 동안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기 버거워 보이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북을 찾은 관광객의 60% 이상이 제천과 충주, 단양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연구원이 국가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시군별 관광지 입장객은 제천이 23.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충주 21%, 단양 18.5% 순이었습니다. 또 단양 양방산 전망대와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충북 관광지 방문객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문객의 82%가 숙박 없이 당일치기로 다녀가 관광산업의 파급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가량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제천 광진 아파트가 철거됩니다. 제천시는 최근 청전동 광진 아파트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9일 안전기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들어갑니다. 또 내년 2월 철거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천 광진 아파트는 80가구 규모로 지난 2002년 착공됐지만 2005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상수도 급수공사가 일시 중단됩니다. 청주시는 겨울철 수도관 동파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물 준공 후 상수도 미공급으로 입주가 어렵거나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 등으로 상수도 급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매몰, 유실된 주민들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602건에 6,100만 원으로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진행됩니다. 충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청소년으로 오늘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하면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전문기관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을 신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지방세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 보호관으로 일원화합니다. 청주시는 영세 납세자들의 불복 절차를 세무사 없이 지원하기 위해 세정과에서 담당했던 선정 대리인 제도를 감사관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세무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시 지원 학생들을 위한 모의 면접 행사가 어제 청주 산남고와 충주 예성여고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모의 면접에서는 충북 교육대입지원단 교사들이 150여 명들의 학생들을 상대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9개 분야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